2064년, 그때는 국민연금을 정말 한 푼도 못 받는 걸까요? 최근 정부 발표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기존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늦춰졌다는 소식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당장 발등에 불은 끈 것 같지만 지금 20대, 30대, 심지어 40대 초반 분들에게 2064년이라는 숫자는 너무나도 가까운 그리고 불안한 미래로 다가옵니다. 왜 우리가 희생돼야 하는가? 한 언론사의 기사 제목처럼 청년들의 절규는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할 가능성이 크지만 정작 자신들이 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었을 때는 기금이 바닥나 있을지도 모른다는 암담한 현실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세대는 못 받는 것 아니냐 는 불안과 분노가 사회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28살 직장인 김민준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민준 씨는 최근 국민연금 개혁안 소식을 접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현재 그의 나이를 고려하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은 대략 2065년, 기금 고갈 예상 시점이라는 2064년과 불과 1년 차이입니다. 민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지금도 월급에서 적지 않은 돈이 국민연금으로 빠져나가는데 제가 낸 돈은 결국 선배 세대 연금 주고 나면 없어지는 건 아닌지 주변 친구들 중에는 차라리 안 내고 안 받고 싶다고 말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금 20살인 청년이 개혁안을 적용받을 경우 평생 내야 할 총 보험료는 기존보다 5천만 원 이상 늘어나지만 받게 될 총 연금액은 고작 2천만 원 남짓 증가하는 데 그친다고 합니다. 김민준 씨가 더 냈지만 못 받을 수도 있다 는 절망감을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52살 자영업자 박지영 씨의 고민도 깊습니다. 지영 씨는 연금 개혁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합니다. 우리 아이들 세대가 지금보다 더 큰 부담을 지는 건 막아야죠. 그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이 보험료율을 모든 가입자에게 일괄적으로 매년 0.5%씩 인상하는 방향으로 논의되면서 당장 몇 년 후 은퇴를 생각해야 하는 그녀의 어깨도 무거워졌습니다. 고갈 시점이 8년 늦춰졌다고는 하지만 그게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일까요? 당장 우리 세대도 약속된 만큼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또 우리 아이들의 부담은 정말 줄어들 수 있을지 여전히 가슴이 답답한 건 마찬가지예요. 박지영 씨에게 2064년이라는 숫자는 여전히 위태롭게만 느껴집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혁안이 기금 고갈 시점 연장이라는 급한 불을 끄는 데는 일부 기여할 수 있겠지만 문제의 본질인 저출생 고령화, 사회로의 급격한 전환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즉, 약간의 시간을 벌었을 뿐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폭탄 돌리기가 멈춘 것은 아니라는 냉정한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청년층의 싸늘한 반응은 통계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한 언론사가 인용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2025년 3월 국회를 통과한 연금 개혁안에 대해 18세에서 29세 사이 청년층의 찬성률은 15%에 불과했고 반대는 무려 58%에 달했습니다. 30대 역시 찬성은 26%에 그친 반면 반대는 64%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반대 비율을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만을 넘어선 제도 자체에 대한 깊은 불신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왜 청년들은 더 내고 덜 받는다 고 느끼는 걸까요? 앞서 언급된 한 일간지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20살인 청년이 새로운 개혁안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현행 제도에 비해 평생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약 5,413만 원 더 많아지지만 그들이 받게 될 총 연금 수령액은 약 2,170만 원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마저도 2064년 기금 고갈이라는 전제 하에서는 온전히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금액입니다. 이건 미래 세대에 대한 약탈 아니냐는 격한 반응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만약 2064년 이후 국민연금 기금이 정말로 고갈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그에 필요한 연금을 그에 걷어서 지급하는 부가식으로의 전환입니다. 하지만 이미 심각한 수준의 저출생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미래에는 현재보다 훨씬 적은 수의 젊은 세대가 훨씬 많은 노년층을 부양해야 합니다.
이는 결국 미래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상상 이상으로 폭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역시 인구 구조의 재앙적인 변화입니다. 유례없는 저출생과 급격한 고령화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시스템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연금 제도 자체가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훨씬 많아지는 구조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미완의 개혁과 정치적 부담입니다.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 조정 장치 도입과 같은 구조개혁 논의는 표 이탈을 우려한 정치권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번번이 좌절되거나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는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국민들의 불신만 키우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 부재와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소외감입니다. 특히 청년 세대는 이번 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부담만 전가받는다는 큰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연금 수령액의 많고 적음을 넘어선 제도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입니다. 그렇다면 2064년 이후에는 정말 연금을 못 받는 걸까요? 최근 개혁안 논의 과정에서 국가의 지급 보장을 법률에 명문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악의 경우 국가 재정, 즉 세금으로 충당해서라도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급 수준, 이 현재 우리가 약속받은 만큼일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는 결국 미래 세대의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불안한 미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국민연금의 현황과 개혁 논의의 쟁점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언제부터 얼마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조기 수령이나 연기 수령 시 어떤 유불리가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둘째, 스스로 지키는 노후를 위한 개인연금과 IRP 개인형 퇴직연금의 적극적인 활용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노후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개인연금과 IRP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노후 자금을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수단입니다. 셋째,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분산 투자입니다. 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 내에서도 다양한 투자 상품, 예를 들어 ETF나 여러 유형의 펀드에 분산 투자하여 장기적인 수익률을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장의 시장 상황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꾸준히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주택연금도 하나의 안전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주택 가격 변동 가능성이나 자녀에게 상속할 재산이 줄어든다는 점 등은 충분히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섯째, 건강관리와 지속적인 경제활동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일할 수 있다면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춰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고 은퇴 후 소득 공백기를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이야말로 최고의 재테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연금 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미래 세대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토론에 참여하거나 공청회에 참석하거나 관련 시민단체의 활동을 지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064년 국민연금을 아예 못 받게 될 가능성은 정부의 지급 의지를 고려할 때 낮을 수 있습니다. 국가는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지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약속받은 수준만큼 혹은 내가 기대하는 만큼 온전히 받지 못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그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오늘 당장 구체적인 준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촉구함과 동시에 우리 각자의 노후는 우리 스스로 지킨다는 단단한 각오가 필요한 때입니다. 희망은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여러분만의 좋은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노후 설계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깊이 있고 실질적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